안녕하세요. 사열라디오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거짓말이란 게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지만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 행동일까요? 서로가 소통을 안 하면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는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금은 모든 걸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저를 위한 거짓말이고 제가 알아서 뭐가 좋겠냐는 식으로 말을 안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뭔가 어색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모르는 그 기분이요. 지금은 짐을 싸서 친정에 와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부당 대우를 받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참았습니다. 저에게는 가정이 있고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까지 시어머니 편을 드니까 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이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친정에 짐을 싸고 올 때부터 부모님은 대충 짐작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도 참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도저히 그냥은 못 넘어가겠네요. 제가 너무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남편과 저는 같은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저에게는 그 직장이 첫 직장이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해봤어요.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제 손으로 돈 벌어본 적 없이 온실 속의 화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사회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입사하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지만 당시에는 외향적인 성격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 같은 내향적인 성격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했어요. 버티기 힘들어서 퇴사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남편은 정말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직장 선배였고 조용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사고를 치고 나면 옆에서 조용히 저를 도와줬습니다. 항상 제 옆에서 지켜주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편해지기 시작하면서 많이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술 기운이 금방 오르더라고요. 너무 취한 나머지 필름이 끊겼습니다. 중간중간 남편이랑 있었던 기억만 있었고 깨고 나니 집이었습니다. 술이 깨고 나니 정말 무섭더라고요. 무슨 실수를 했을지 무슨 말을 했을지 아무 기억도 안 나는데 남편이랑 있던 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회식 다음 날은 쉬는 날이었는데 남편이 집 앞이라고 해장국을 먹자고 했어요. 만나서 해장국을 먹는 내내 불안해서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남편이 집에 데려다 주던 길에 남편이 이야기해줬어요. 어제 고백받고 많이 생각해봤어. 네?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사고 제대로 쳤고 회사 생활 어떻게 할지 걱정됐습니다. 술 먹고 한 행동이라 기억이 안 나고 실수라고 이야기할까라는 생각을 가지던 중 그럼 우리 사귀자. 사실 내가 먼저 좋아했어. 그렇게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제가 입사한 날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다른 부서에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도 못 걸게 했다는데 귀여웠습니다. 저랑 사귀기 전부터 여기저기 저 좋다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사실은 아무한테나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가 마음에 들어 다가온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눈치가 조금 더 있었으면 알만한 일이었는데 억울했습니다. 혼자 끙끙 앓은 거는 속상했지만 더 열심히 사랑하고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부서 이동부터 시작됐어요. 연애와는 달리 같은 직장에서 부부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서로 욕먹고 서로의 생활도 조심해야 했어요. 하지만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는 삶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둘만 행복하다고 결혼 생활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의 진짜 고민은 시댁입니다. 시댁 식구는 시어머니, 아주버님, 남편이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주버님은 남편보다 6살이 많으세요. 아주버님은 사업을 하시고 형님도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보다 3년 정도 일찍 결혼하셨어요. 시댁에서는 아주버님의 사업을 도와주니라 저희가 결혼할 때는 거의 지원을 못 받았어요. 아주버님 결혼할 때 집부터 모든 걸 지원해 주셨고 사업이 2번 정도 위험했어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시느라 저희 결혼 때는 돈이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각자 모은 돈도 있고 친정에서 어느 정도 도움 줘서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큰아들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이란 게 힘들 때가 생길 수 있지만 항상 형님네가 도와달라면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세요. 조카가 태어날 때는 아주버님 내 근처로 이사까지 하면서 육아부터 살림까지 도와주셨죠. 저희도 맞벌이 부부이고 아이가 생겼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님에게 부탁했지만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회사를 관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조카가 어느 정도 크고 시어머니가 안 계셔도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저희도 지원 없이 결혼했기에 저도 일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들으시자마자 생각도 안 하고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장남이 최고라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는 집안 행사에서는 제가 막내입니다. 김장부터 명절까지 막내 생활은 다 하고 지내야 해요. 너무 화도 나고 서운해서 시댁이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형제라도 동생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버님도 그렇게 매정하게 하시는데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어머님 편입니다.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우리가 조금 참고 잘 애들이자.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그냥 시댁 없구나 생각하면 편했어요. 사건은 얼마 전에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짐을 어느 정도 싸고 거실로 들어오시더니 앞으로 여기서 살 거다. 남은 세월 얼마 안 되지만 가족처럼 잘 지내자꾸나.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지럽더군요. 큰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시며 사신 분이 노후에는 저희에게 기댄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아주버님에게 가시지 않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이 망난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효자입니다. 서로를 위하고 정말 잘 지내고 형님은 시어머니를 극진히 잘 모십니다. 그래서 왜 이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너희와 사는 게 내 마음이 편하다. 남은 생활은 조금 편하게 지내고 싶구나. 제가 안 편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단 하루도 저희 집에서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편하다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남편은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둘이서 결정하는데 저 혼자만 바보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을 따로 불러내서 대판 싸웠어요. 나 절대 못 모셔. 이제 와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해? 우리 힘들거나 의지하고 싶을 때는 큰아들만 찾더니 노후에는 왜 우리를 찾으시는 건데? 마음이 도대체 왜 편하다는 거야? 살아봤자 노인네가 얼마나 산다고. 남은 여생이라도 편하게 지내게 도와드리자. 그러니까 왜 여기가 편하냐고. 애들도 이제 고등학생이고 알 거다 하니까 우리 그만 이혼하자. 그렇게 짐 싸들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친정에 와서도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와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지 말고 들어. 사실 형은 우리 엄마의 친자식이 아니야. 나랑 형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들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출생의 비밀을 들으니까 어지럽더라고요.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야? 도대체 그럼 왜 이때까지 형님만 지원해 주신 건데? 친아들이 진짜 힘들 때는 왜 모른 척 하신 거냐고. 어머니는 본인이 낳았건 낳지 않았건 간에 두 아들 다 똑같은 자식이라고 하셨어. 그래서 만약 친아들에게 조금이라도 잘해주면 큰아들에게 상처가 될까봐 그러셨대. 그렇다고 친아들에게 아무 도움도 안 주셔? 진짜 아들이 이렇게 힘들 때는 모른 척 하셨으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이 좋아서 하셨으면서 왜 우리 집이 편하다는 거야? 내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어?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해봐. 혹시라도 누가 남의 자식이라는 거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사셨고 큰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원망할까봐 항상 마음 졸이면서 사셨어. 친아들에게 못해줄 때도 그 속은 얼마나 타들어가겠니. 그동안 정말 눈치만 보시면서 힘들게 살다가 이제야 마음 편히 진짜 아들 옆에 있고 싶으시대. 엄마가 너에게 모든 걸 이야기하고 같은 자식 키우는 부모 마음으로 이해 부탁한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남은 인생 우리 가족처럼 살자.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어지러웠습니다. 진짜 고민이 많이 되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님의 사정과 마음을 이해하는데
그걸 제가 이해해야 하나요? 결과적으로 진짜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노후를 편하게 보내고 싶다고 하십니다. 근데 저는 편하지가 않아요. 시어머님 마음만 편하려고 한 행동을 제가 이해해야 될까요? 댓글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너무 어려운 문제라 시청자분들의 많은 조언,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에 관한 다양한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신청하실 사연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사연 제작을 도와드립니다.